먼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국장 정연상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농번기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농업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합니다. 국장님, 올봄과 가을에 일손도끼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2번 갔다 왔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가보니까 그 현장이 좀 힘든 건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농촌에는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 농촌에 가보면 들녘에는 우리 국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올해 봄 양파와 마늘 수확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력난이 극에 달해 인건비가 1일 17만 원 되는 기본이고 22만 원까지 치솟은 것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마를 앞두고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는 수확 시기를 놓쳐 자식같이 키운 양파와 마늘이 썩어가는 현장을 눈으로 뻔히 바라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국장님, 경남도의 일손도끼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 먼저 일손도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도의 농가의 총 연간 인력은 한 416만 명 정도, 16만 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자가로 인력을 구하거나 자가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빼고 부족 인력은 한 4만 6천 명 정도 1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 매년 그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서 시군과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 또 단체 등과 해가지고 2회 이제 일손도끼를 하는데 한 연간 3만 한 5천 명, 6천 명 정도 또 일손도끼를 지원해서 인력을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보면은 짧은 농번기에 인력은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또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거는 또 보면은 자원봉사의 일손도끼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햇빛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또 하루 종일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런 분들은 한번 갔다 오면 많이 힘들어하는 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힘든 농작업을 조금 그 자원봉사 일손도끼도 기피하는 경향도 약간씩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단순 농작업은 가능한데 마늘, 양파, 캑이나 이런 거는 되는데 그 양파의 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가수의 이제 소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문성을 요해서 또 어떤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봄에는 사상 유례 없이 사실은 마늘, 양파 수확기에 그 인력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자고 나면 인건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또 확보된 인력도 내일 온다던 인력도 그날 저녁에 조금 돈을 더 준다 하면은 이렇게 그 다른 데로 가버려 가지고 우리 인력 지원 센터로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고 심지어는 또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인력을 얼마에 구한다고 픽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인력을 구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심각합니다. 그래서 봄철 인력이 이렇게 심각한 것을 이제 실감하고 첫 번째로 저희들이 농촌 인력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도와 시군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등과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10월 12일에 이제 첫 회의를 가졌고요. 그때 이제 가장 또 큰 문제는 논의된 것들이 어떻게 하든 농번기 때는 도시 인력을 유입하는 어떤 지금 사실 도시의 반장 제도라고 해요. 반장 아줌마들이 인력을 이제 아주머니들이 인력을 이렇게 동원해 오는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런 걸 어떤 제도권을 넣어서 좀 많이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기계화율을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사설 인력 사무소의 어떤 흉포.
그걸 주로 논의를 하고 또 대책을 앞으로 세워 나가자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인력 중개센터도 지금 우리가 11개 시군에 14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를 더 확대해서 4개 시군에 17개소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긴급 인력 파견 근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1인당 36만 원 정도를 인력을 채용하면 농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농촌 인력 봉사 지원단을 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이걸 지난 9월 달에 이제 각 대학에다 저희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취지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동네 8개 대학에서 지금 참여 의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내년 봄부터 이렇게 투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드는 이제 상해보험 관련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은 농협과 우리 도가 반반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손돕기는 집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내년에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내년에 지금 한 3억 원 규모로 해가지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걸 우리 도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하면은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썩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또 마늘 양파 멀칭 비닐을 긋는데 10아르당 300평 기준 해가지고 일일 1명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생분해 시성 비닐 멀칭 농자재 사업을 내년에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썩는 비닐로 해가지고 비닐을 안 걷어도 되는 어떤 인력도 해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국장님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도입한다고 현실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경남도와 시군에서 봉사단체와 또 공무원, 유관기관 등이 큰 힘을 보태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런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양파, 마늘 주산지인 창녕, 합천, 함안, 어령, 남해 여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농번기 도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코로나 집단 감염을 발생시킨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제 고용 허가제가 E9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857개소에 지금 한 2029명입니다. 11월 기준해서 이제 2029명이고, 이제 무작위 외국인 노동자들이 7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한 9천여 명 정도가 지금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방역 대책은 철저히, 봄철부터 집단 농촌 현장에서 일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 점검을 5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선제검사를 2번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도 지금까지 11월까지 지금 2차 접종까지 90%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는 최근 일주일 이내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자만이 영농에 종사하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완료자에 대해서는 또 출국시나 범칙금 면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PCR 검사가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이렇게 검사한다는 것을 지속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 현장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같이 우리 고질적인 농촌 인력 부족 해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내 대학생들의 인력 지원과 또 자원봉사 단체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및 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손 수요 파악과 봉사자 모집 및 인력 배치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단체지만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농가는
인건비 절감과 인력난을 덜 수 있고 자원봉사 단체는 지급된 인건비를 자원봉사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자원봉사 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유휴 인력 및 취업 준비생 등을 발굴하여 농가를 연계한 농촌 인력 중개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얻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사업과 기계 화율을 높여 농촌 인력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 단체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시군에서 우리 또는 아직 대학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생과의 추진 외에는 어떤 MOU를 체결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시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대한노인회라든지 도시에 이제 이런 쪽에 하고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한 이제 그 시군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도 핵심도시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좀 기관 단체 그다음에 또 들어가 MOU를 적극 추진해서 일손돕기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처럼 다양한 일손돕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마늘, 양파, 수확기의 일손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는 망칩니다. 네. 이제 농사는 인력 수급이며 인건비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기계열이 제조한 양파와 마늘 재배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농촌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농작업의 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경남도의 보다 획기적인 조치로 농민들의 일손 실업이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작목 중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가장 심한 살구 농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구는 맛도 좋지만 비타민 A가 많아서 눈 건강에 좋고 고소득 작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나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폐원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살구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예, 경남도 살구 재배 현황과 서리 냉해 실태를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동안에 지금 살구 재배는 한 78농가 해가지고 한 27헥타 정도 이렇게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장령이 49농가에 15.1헥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천이 13농가 8.7헥타, 밀양이 10농가 이제 2.8헥타 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보면은 주산지가 경북 영천과 대구 동구가 이제 760농가, 95농가로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경남이 세 번째로 이제 78농가로 이제 많습니다. 전국 대비해가 13.2%를 우리 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는 이제 보면은 사실 냉해 위험도가 아주 높은 작물입니다. 이게 이제 겨울시기에는 영도만 되어도 이게 피해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봉오리 매점 시기나 개화기에도 보면은 한 영하 1도만 내려가도 이게 이제 큰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최근 3년간 이제 피해 현황을 보면은 한 19.2헥타가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피해 복구비로 우리가 336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8, 19, 20년 3년간 연속 이제 이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농가들은 이 재해보험에 품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19년도, 20년도에 이 시범 작목으로 좀 넣어달라고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살구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살구 보험 적용을 위해 수차례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또 해결 방안을 개진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거나 정부 부처의 결정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살구 냉해 피해에 따른 보험 품목 추가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그간의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예, 사실 제가 7월 달에 이 공정국장으로 와서 아직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또 12월에 그 시범장목 품목에 대한 신청을 받고 또 심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과 다음 주에 그 당초예산 심의를 마치고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이 살구 품목이 시범장목으로 우선 선정이 돼서 그 시범장목을 거쳐서 그 재품목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정질문을 했으면 이게 품목이 되지 싶은데 좀 늦은 감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 경북 영천은 살구 품목의 재보험 추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품목 추가와 재보험이 시범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하면 일면 띄워주세요. 예, 보시는 것과 같이 경남도 내 살구 재배 면적은 28헥타르이며 그 중에서도 창녕은 경남에서 살구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전체 재배 면적의 5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봄철 서리 냉해 피해가 도 전체 재배 면적의 39%인 11헥타르에 달하며 창녕은 재배 면적의 57%가 서리 피해를 겪었습니다. 살구는 4월 초에 꽃이 피어 5월 말경부터 수확하는데 개화 시기에 영하의 꽃샘 추위가 오면 어린 열매가 냉해를 입게 되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접어야 합니다. 상당수 농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식같이 키운 사구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과수로 전환 또는 폐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반복되는 자연재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살구 재보험 품목 추가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농업재보험법에 의한 신규 품목 지정은 사실 이제 농식품부와 그다음에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는 보험은 보험사인 이제 피해보험 사업자가 또 이게 세 이제 기관이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재보험사는 이제 NH 손해보험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든 이 시범 사업의 대상 품목을 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금 56개 품목이 이제 재보험 대상 품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도가 이제 53개 품목이 지금 재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재보험을 또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살구 품목도 조속한 시일 아래 이게 이제 시범 장목으로 품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넣도록 최대한 하고, 그 이전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해가지고 어떤 냉해 경감재 약재를 지원하는 또 사업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타이팩 해가지고 또 바닥에 토양의 온도를 좀 높여서 가수가 좀 냉해에 견뎌낼 수 있는 또 타이팩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아무튼 또 다른 다양한 사업으로 우선 피해 예방이나 피해 지원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처럼 살구 재배 농가의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살구 재보험 시범 지역에 우리 경남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만시지탄이지만은 정부의 사계체 보험 가입이 이렇게 된다면 도 시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남도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대행입니다. 예,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1년 2역 하시느라 힘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보고는 좀 더 받습니까? 보고가 아무래도 경제부지사님 영역까지 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각종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업무 몰입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예, 거기다 그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 도정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투수로 나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멸사봉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채무에 대한 우려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권한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권한대행님, 그 후로 경남도의 채무 건전성과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그 채무로 보자면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추경이 있어서 지방채는 그 140억 원을 상환을 했고요. 또 반대로 또 새로 이 내부 차입을 667억 원을 해서 52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그 예산 규모는 1조 7,639억 원이 증가해서 전체 12조 3,843억 원으로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은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하겠습니다. 예, 본연이 그 지난 3월 5분 발언 이후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채무는 더 늘어났습니다. 관련 화면 2번 띄워주시죠. 예. 원래 3,000억 원 순이라던 지방채 발행 계획이 10월 기준 4,095억 원으로 1,095억 원이 늘어났으며 2017년도 채무가 제로였는데 4년이 지난 후 8,54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거기다 내년도 발행할 지방채 3,000억 원으로 2022년은 경남도의 채무가 1조 1,542억 원이 예상되므로 채무 1조 원 시대 개막 5년의 불명예를 안고 빚을 내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하면 3번 띄워주시죠. 예, 차입금 이자도 늘어나 경남도가 2035년까지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이 9,614억 원이며 2025년부터는 한 해 1천억이 넘는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권한대행님, 경남도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채무증가 원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2018년하고 지금 2022년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의 이제 자주재원은 4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어존재원은 60.8%, 단순히 국고보조금만 한다 그러면은 55.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 투자를 우리 자주재원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국비를 따와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복지를 정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대형 투자 부분들이 여력이 조금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2018년을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국비 보조금에 대한 도비 매칭을 쭉 증가분을 누계를 해보니까 8,451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된 재원이 3,82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1조 274억 원입니다. 우리 전체 지금 2018년부터 22년까지 증가한 채무액을 훨씬 능가하는,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국비를 따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권한대행님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등 또 국비 확보에 따른 또 매칭 사업비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김경수 도정 후 급격히 늘어난 각종 출원기관 및 센터의 급증과 과도한 공무원 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4,000억 원 정액이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키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정원 급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 등 총 17만 명의 공무원을 정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최근 공무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 4번 띄워주시죠. 예, 2021년 9월 기준 경남도 공무원 정원은 6,887명으로 2017년 말 4,812명 대비 2,075명이 늘어난 43%나 급증하여 결산서 기준 2017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1조 3,621억 원이 지출된 반면 2020년은 29%나 증가한 1조 7,63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행님, 경남도의 출원기관과 각종 센터가 급격히 늘어난 사유와 공무원이 2017년 대비 43%나 급증한 데 따른 개선책이 있습니까? 먼저 이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센터의 증가가 채무 증가 또는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은 2017년 경우에 우리 인건비와 운영비가 1조 3,621억 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체 그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1%였습니다. 근데 2020년의 경우에는 이 비중이 16.2%로 낮아집니다. 그럼 2.9%포인트 감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건전성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체 자주재원 이제 결국에는 인건비가 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주재원 범위를 넘었을 때, 그 증가율을 넘었을 때 과도한 증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018년 대비 2022년 우리 자주재원 증가 폭을 보면 42.1%입니다. 근데 인건비는 2018년 대비 2022년이 43.9%입니다. 거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제가 수치로 제시한 그러한 국비 대응 투자라든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투자들이 결국에는 채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한 30kg 체중이 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70kg를 넘어가는데 그럼 제가 뚱뚱해진 걸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뚱뚱하냐 안 하냐, 비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의 저와 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BMI 지수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 경상남도가 재정이 건전하냐 아니냐라는 것은 과거의 경상남도와 지금의 경상남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런 광역자치단체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건전하냐 아니냐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는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더 채무 비율 부분에 있어서 건전하고 전국에서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숫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무원이 숫자가 많이 늘었다. 절대적으로 지금 42%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증가했느냐,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느냐라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습니다. 예전에 도민들에 대한 그 서비스의 이 수준이라든지 그 서비스의 그 분야들이 좁을 때에는 압축된 그런 관계로 운영할 수 있었겠지만은 원래 조금 이제 그 진보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키워서 공무원들 좀 늘리고 또 보수 정부에서는 시장의 기능들을 더 활성화하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를 조금 줄이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기조에 따라서 현장 공무원, 특히 우리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린 부분들인데 그게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안 맞고요.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아직도 공무원 숫자가 적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잘 해주시는데 본인을 생각할 때는 또 생각이 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재정 건전성이 뿌로서는 비슷하지만은
그만큼 우리 예산이 2017년도는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이 6조 7조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11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중을 해서 인건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뿌듯해져 가고 수치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모습은 있다. 또 저는 또 그 타자고 또 우리 그단 내면 또 투수가 안 되겠습니까? 서로 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금 생각은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경남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0명대에 진입했고 인구 감소 절벽의 위기가 급습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공무원 정원 카드를 꺼내들고 위원 1,000만의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분석과 달라진 행정 수요에 맞춘 인력 재배치 등 비대한 공무원 조직을 슬리퍼하고 효율화하는 선행 노력도 없이 정부에 따라가기시 공무원 정원은 도민의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권한 대행님의 견해와 향후 경남도의 건전재정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뭐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경남의 공무원 숫자가 다른 시도보다 적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정부의 기능을 확대로 나아갈 것이냐, 그다음에 시장 기능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정부도 그랬고 지금 우리 민선 7기는 도민의 어떤 복지라든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들을 하자라는 게 기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한 쪽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 방향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세태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가폭을 최소화하거나 하는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권한님 답변에 공감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및 각종 센터 정원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과 일몰제 이행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과 채무의 그늘을 지어주지 않도록 경남도의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과수 작목 중 자연 피해가 가장 심한 살구 냉해 피해에 대해서 경남도가 자체 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여 살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까 우리 농정국장님과 이렇게 의원님께서 예.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기본적인 방향들을 이제 이 재고 분목 확대하는 쪽에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그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각종 이제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복구 지원비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준은 이제 도 단위로서 이제 이렇게 광범위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로 시군 단위의 피해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원리가 도 단위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시 단위는 시군 단위는 시군에서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피해 규모가 조금 더 이렇게 시군에서 부담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인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한 대행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살구제의 범위 꼭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0만 도민의 복리 정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보살피는 연민동락의 리더십을 부탁드리며 떠나실 때 박수 받는 권한 대행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권한 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